수학원의 두 번째 시간은 로그입니다. 이 로그는 처음 보는 사람은 약간 외계어처럼 느껴질 거고 새로운 숫자를 하나 배우는 거거든요. 비슷한 예로 누가 있냐면 여러분 루트, 무리수, 루트 2, 루트 3 이런 거 처음 배울 때 생각해 보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숫자가 아니었다고요. 루트 2는 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래. 루트 3은 제곱하면 3이 되는 숫자래. 우리가 아는 숫자는 끽해봤자 1, 2, 3, 4, 5 같은 자연수거나 아니면 2분의 1, 3분의 1 같은 유리수였는데 루트 3이라는 건 그런 소수로 나타내면 끝도 없이 가는 무한소수란 말이지. 그냥 그런 숫자가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게 된 거라고요. 이제는 루트 2, 루트 3이 어려워서 못 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치? 로그도 마찬가지. 완전히 새로운 숫자 하나를 새로 배우는 건데 그래서 처음 배울 땐 약간 어색할 수밖에 없다고요. 심지어 숫자라고 했는데 영어도 막 써 있고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얘도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방학 안에 어떻게든 익숙해지셔야 그래야 학기 중에 뭔가 좀 더 깊은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로그인데 이것도 제가 설명할 거 먼저 하고 나서 정석에 표시해야 될 것들을 설명을 할게요. 일단 로그가 왜 생겼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2의 1제곱이 2라는 거 알고 있고 2의 제곱이 4라는 거 알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지수할 때 이야기했지만 2의 0제곱은 1이다 라고 약속을 했다고. 그치? 하나 더 쓸까요? 2의 세제곱이 8이라는 것도 우리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밑을 2로 딱 고정시켜 놓고 지수를 조금씩 키운 거지. 2라고 밑을 고정시켜 놓고 지수를 키우다 보니까 오른쪽에 우변의 숫자 어때요? 점점 커져간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표현 빼고 쉽게 설명하자면 지수가 커질수록 옆에 있는 숫자도 커질 건데 내가 지수에다가 1, 2, 3, 4 이렇게 넣다 보니까 2, 4, 8, 16 이렇게 듬성듬성 커진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연속적으로 변화를 시키다 보면 지수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숫자도 연속적으로 변할 건데 궁금했던 건 이거지. 그럼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어떤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3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요. 안타깝게도 저 별표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 뭐 2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의 숫자들을 집어넣어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확실한 건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텐데 우리가 아는 유리수 중엔 없다는 거야. 크기를 특정할 수는 있어. 우리가 아는 숫자 중에 없어. 그래서 그냥 새롭게 숫자 하나를 정의한 거다. 이고요. 그래서 요 별표에 들어가는 숫자를 뭐라고 할 거다? 로그 2의 3이라고 할 거다. 라고 숫자 하나를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 기호 보시면 요거 LOG라고 써요. 로그라고 읽으시면 되고 여기 아래 첨자로 조그맣게 2 쓰는 거고요. 원래 크기대로 3 쓰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숫자의 크기도 신경 써서 쓰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연습장에 개발세발 쓰다 보면 이게 어디 붙어 있는 건지 헷갈리게 될 거야. 분명히 그런 실수를 한 번씩은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요건 아래 첨자로 작게 쓰는 거고 요건 원래 크기대로 숫자 쓰시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책 잠깐 눈으로 빨리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요 별표에다가 쓸 숫자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쓸 거야 인데 이걸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를 몇 번 곱하면 3이 될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그 2의 3은 뭐다? 2를 몇 번 곱하면 3이 될까? 예, 그 몇 번에 해당하는 숫자가 로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2를 몇 제곱하면 3이 될까? 에 해당하는 그 몇 제곱, 몇 번 곱할 거야에 해당하는 숫자가 바로 로그다. 그런 이야기야. 이런 애들은 쉽지. 얘는 지금 보면 뭐래요? 2를 2번 곱하면 4 되잖아요. 2의 제곱이 4니까 로그 2야. 2를 몇 번 곱하면 4가 될까? 2번 곱하면 4가 되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얘도 마찬가지. 이거 로그로 나타내면 뭐가 돼요? 2를 몇 번 곱하면 8이 될까? 3번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정수로 딱 떨어지게 될 텐데 이런 애들 2를 몇 번 곱하면 3이 될까? 우리가 아는 정수, 유리수 중에는 없다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렇게 로그라는 무리수의 형태를 띠게 될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써보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A의 x제곱이 b야. 우린 지금 누구 찾고 싶다고? x 찾고 싶다고. 지수. 별표 찾고 싶다고. 그래서 얘를 로그로 표현하면 뭐가 될 거다? x라는 건 로그 a의 b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되죠? 이 로그 a에 b에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 요거 이제 아직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익숙해질 때까지는 아무래도 로그보다는 지수가 보기 편하니까 요 모양 보면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A에서부터 출발해서 요 A가 밑이잖아요. X는 지수라고 부르죠. 요 밑이라고 부른다고. 얘는 지수잖아요. 우리 요 A도 똑같이 밑이라고 불러요. 여기 있는 ABX랑 여기 있는 ABX가 똑같잖아요. 여기 A도 밑이고요. 요것도 우리 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B는 진수라고 불러요. 지수 아니고 진수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로그를 보시면 로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일단 이렇게 보자고. 똑같이 밑에서 출발해서 넘어갔다가 넘어오는 거예요. A의 x제곱이 b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요 이미지를 머릿속에 좀 넣어주세요. 익숙해지기 전까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지수 이렇게 생긴 로그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수에 올라가는 숫자 중에 이런 자연수나 정수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무리수 이게 궁금해서 로그를 하는 거잖아요. 즉 지수에 이 x에 누구 넣을 거냐면 무리수 들어갈 거라고. 즉 실수 전체 들어갈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 지수에 실수 전체 들어갈 거야. 지수의 실수 전체 들어가려면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지수 단원에서 했던 거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밑. 얘가 0보다 커야 돼. 이런 조건이 필요했었다고요. 이건 지수 법칙 할 때 했던 거예요. 제가 1단원 할 때 표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라고 그랬죠. 지수의 범위가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로 확장될 때 밑에 달리는 제한 조건. 실수 전체 0이 아니야. 0보다 커. 표 하나 그렸다고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수에다가 실수 전체에 넣을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밑이 0보다 커야 돼. 이런 조건이 필요했다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영어 덩어리도 숫자로서 의미 있으려면 어째야 돼? 밑이 0보다 큰 녀석이어야 돼. 이거 똑같이 생긴 녀석이니까요. 따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날 건데 지수 할 때는 우리가 B를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A 이야기만 하고 말거든요. 근데 생각해봐. 양수잖아. 양수를 몇 제곱 할 거야? 양수를 곱할 거라고. 양수를 곱했는데 B가 음수가 될 리가 절대로 없어요. 그지? 양수에 지수에 얹으면 양수를 몇 제곱 할 거야? 당연히 양수입니다. 0이 될 리도 없다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A가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B는 자동으로 양수가 되고 그래서 여기 와서도 B는 0보다 큰 녀석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얘 때문에 파생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약에 여기서 A가 1이라고 쳐봐요. 그럼 이제 1의 x제곱이잖아요. 그럼 뭐 돼요? 얘는 무조건 1이죠. 1은 뭐 몇 번을 곱하든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1의 x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를 로그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로그 1의 x제곱이 1이야. 그 소리예요. A에 1을 넣으면 B가 자동으로 1이 돼요. A에 1을 넣으면 B는 자동으로 1이 돼. 그래서 로그 1의 1이 x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로그의 의미가 뭐였다고? 1을 몇 번 곱해야 1이 될까? 그 얘기인데 1은 몇 번을 곱하든 1이에요. 다시 말해서 로그 1의 1이라는 건 크기를 알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크기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다. 그 얘기야. 1은 빵번 곱해도 1이고 100번 곱해도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그 1의 1이라는 건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숫자로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a에 1도 넣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로그 a의 b라고 하는 요 영어 덩어리가 숫자로서 의미 있으려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이라고 표현해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고 요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라 이 a는 밑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밑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밑에 b가 0보다 커 b를 진수라고 그랬죠. 얘를 진수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밑 조건 두 개와 진수 조건 하나를 만족해야 이 영어 덩어리가 숫자로서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제집에서는 아예 유형으로 따로 뜯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RPM에 보시면 유형 2번인가 뭐 그래요. 유형 2번인가? 정석에도 보시면 보기 문제로 나와요. 아예 조금 이따 책 같이 보면서 확인할게요. 그래서 요것들을 만족해야 숫자로서 의미가 있고요. 나중에 한 2, 3주 뒤에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하게 될 텐데 그 방정식, 부등식에서 요거 고려 안 하시면 아예 다 풀어놓고 답이 틀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숫자이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을 기억하시고요. 새로운 숫자니까 이제 요 새로운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로 넘어가서 하자면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카메라를 보면서 하고 있죠. 그 말은 내 앞에 지금 아무도 앉아있지 않다. 그래서 피드백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난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돌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정석도 보시고 다른 책도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든지. 아무튼 빠르게 한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그 로그라는 숫자를 계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그거부터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로그 a의 a. 밑도 a고 진수도 a야. 제가 특별히 여기 언급하지 않았지만 밑이 a잖아요. 당연히 0보다 크고 1이 아닌 경우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급 안 해도 당연히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로그 a의 a. 얘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이거 원래 기다려서 대답을 듣고 싶은데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얘는 1입니다. 그죠? 네. 밑이랑 진수가 똑같으면 무조건 1이라고. a의 몇 제곱이 a일까? 당연히 1제곱이지. a의 1제곱이 a잖아요. 그죠? 밑이랑 진수가 같아? 그러면 1이라는 값을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하나 더 로그 a의 1이에요. 이번엔 진수가 1인 경우인데 a의 몇 제곱이 1일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a의 몇 제곱이 1이에요? 0제곱이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 두 개는 기본적인 숫자 0하고 1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부터가 진짜인데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석에도 mn으로 돼 있나? 제 다른 대부분의 책은 mn으로 돼 있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책이랑 같은 걸로 하려고요. 얘는 xy네요. xy를 합시다.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예요. 숫자 두 개를 더할 거란 이야기예요. 로그도 어쨌든 숫자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로그라는 녀석은 원래 어디에 붙어있던 숫자였냐면 지수에 있던 숫자였어요. 이거였잖아. a의 x제곱이 b예요. x가 누구다? 로그 a의 b다 그랬거든. 얘는 원래 어디 있었다고? 지수에 있는 숫자였다고. 그지? 로그는 원래 지수에 있는 숫자야. 지수에 있는 애들 둘을 더할 거란 이야기예요. 지수에 있는 숫자 두 개를 더할 거래. 무슨 소리다? 실제로는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곱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지수잖아. 지수 법칙 할 때 했던 거잖아.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한다는 건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곱한다 그런 이야기니까 밑이 같아야 돼요. 로그에서도. 둘이 똑같은 거니까. 그지? 지수에 있어야 될 숫자 두 개를 더한다는 건 일단 밑이 같아야 되고 밑이 같은 애들끼리 뭐 하는 거다? 곱하는 거다.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결과 뭐 되는 거다? 로그 a의 x 곱하기 y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증명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사실은 증명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나중에 여러분 내신 하실 땐 이거 증명 과정을 외우셔야 돼요. 뭐 언젠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몇 년 전에 나오기도 했고요. 3년, 2년쯤 전에 증명하는 게 서술형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분 학교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가 됐는지 간에 증명하는 거 당연히 나올 만합니다. 뭐 시험에 서술형으로 나오든 아니면 수행평가로 내든지 충분히 나올 만하기 때문에 연습은 해야 되지만 지금은 받아들여야 돼. 구구단 하듯이. 구구단을 뭐 이해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노래로 외우는 거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얘도 이거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질 때까지 하는 건데 처음이니까 혹시나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빠르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뒤에 나오는 나머지 애들은 좀 스킵하면서 갈게요. 아무튼 증명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녀석을 m이라고 보고 요 녀석을 n이라고 볼 거예요. 네. 써보면 이거라고 로그 a의 x를 m이라고 볼 거야. 로그 a의 y를 n이라고 볼 거야. 그럼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밑에서 출발하는 거야. a의 m제곱이 x다예요. a의 m제곱이 x 이렇게 생겼고요. 마찬가지죠. a의 n제곱이 y예요. a의 n제곱이 y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곱할 거예요. 그럼 좌변은 둘 다 밑이 a니까 a의 m제곱 곱하기 n제곱이라는 건 지수끼리 더하는 게 되겠죠? m 더하기 n. 이게 누구더라? x 곱하기 y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걸 다시 로그로 표현하면 누가 되는 거야? a의 m 더하기 n 제곱이 xy더라. 그런 이야기죠. a의 n 더하기 n 제곱이 xy다. 그런 이야기 되지. 근데 이 mn이 원래 누구였다고? 얘네 두 개였다고. 그러니까 로그 a의 x랑 로그 a의 y를 더하면 얘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건데 솔직히 좀 억지지. 에이, 뭐 그래서 따로 외워야 돼. 귀찮다고요. 책 정석에도 보면 다 나와요. 뒤에 나오는 이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들 전부 다 지수 가지고 증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언제 날 잡아서 한번 또 왕창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무튼 지금은 여러분 요거 어떻게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는 거니까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곱하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밑이 같은지 확인하시고 진수끼리 곱하기를 하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그럼 더하기도 했으니까 빼기도 해보면 눈치챌 수 있죠. 로그 a의 x 빼기 요거요. 지수에 있어야 할 애들끼리 빼라는 건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빼라는 건 뭐 하라는 거다? 밑이 같은 애들끼리 나누라는 거다. 그지? 그래서 얘는 밑이 같은지 확인하시고 밑이 같아요. 그러면 둘이 나누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입니다. 당연히 반대로 가는 것도 가능해요. 우변이 좌변으로 바뀌는 거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에 대한 이야기고요. 기본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만 더. 로그 a의 x의 k제곱이에요. 이거 지금 뭐냐면 얘 a가 밑이고요. x의 k제곱 요만큼이 진수거든요. 근데 진수에 지수가 들어있는 경우야. 진수에 지수가 들어있는 경우 요 경우엔 요 k가 앞으로 그냥 나가요. 그래서 k 곱하기 로그 a의 x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입니다. 이것도 증명을 하는 과정은 지수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생략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또 생략하면 좀 그런가? 이게 이런 거거든요. 얘도 무언가 하나를 치환해서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23페이지에 기본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보면 다 나와요.
마찬가지로 요 녀석을 뭐 예를 들어서 m 이렇게 치환을 해보면 로그 a의 x가 m이다. 그때 여러분 기출에 나온 게 이거예요. 이거 증명하시겠어요. 얘를 m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a의 m제곱이 x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양변에 똑같이 k제곱씩을 해버릴 거야. 여기다가도 k제곱, 여기다가도 k제곱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좌변은 a의 mk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우변에 x의 k제곱 뭐 이런 모양새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돼요? 이거 다시 로그 나타내시면 돼요. 밑이 a인 로그로 나타내면 되죠. a 로그 a의 mk제곱이 x의 k제곱이야 그 소리입니다. a의 mk제곱이 x의 k제곱이야. 근데 m이 누구였다고요? 이거였다고요. 로그 a의 x. 그러니까 이거 k 곱하기 m이더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이거예요가 돼요. 저거 똑같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건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증명은 증명이고 이거는 일단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보셔야 되고요. 산수 계속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본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빡센 애들도 있어요. 이거 제가 계속 지우는 이유가 이거 꽉 찰 거거든요. 그거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문제 풀 거예요. 로그에 나오는 중요한 공식 중에 로그의 산수를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공식 중에 밑변환 공식이라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로그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하려면 밑이 같아야 되거든요. 밑이 같아야 뭔가 계산이 되잖아. 밑이 다르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래서 밑이 같은 애들끼리여야 더하고 빼고가 되기 때문에 밑을 바꿔보자는 거야. 내가 원하는 숫자로. 그게 밑변환 공식인데 결론은 이거예요. 로그 a의 b를 내가 원하는 밑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밑 조건 뭐였냐면 0보다 크고 1은 아니다. 그죠? 그 밑 조건만 만족하는 녀석이면 아무 숫자나 상관없어요. 물론 문제에서 유도하는 숫자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C라는 숫자를 가지고 와보면 분자와 분모에 모두 다 밑이 C인 로그가 되고요. 원래 밑에 들어있던 A는 분모의 진수가 되고 원래 진수에 있던 B는 분자의 진수가 돼요. 그래서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모양을 기억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A 밑에 있던 녀석은 분모로 진수에 있던 녀석은 분자로 가서 진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 역시나 몇 페이지였더라? 25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증명 일단 오늘의 생략 이거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 녀석이 꽤 중요한 게 얘 때문에 파생된 공식이 몇 가지 있어요. 한 서너 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눈에 딱 들어왔으면 그 뒤로 진행할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로그 A의 B 밑변환을 할 건데 하필이면 내가 그 밑을 B로 변환을 하는 거야. B로. 그러면 분모 로그 B의 A가 되겠죠? 분자 로그 B의 B가 되겠죠? 요 A가 분모에 들어오고 B는 분자로 갈 거니까. 근데 써놓고 나서 보니 분자 뭐야? 로그 B의 B예요. 로그 B의 B는 얼마야? 이거잖아요. 1이죠. 1. 그러니까 이게 뭐다? 로그 B의 A 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밑이랑 진수가 서로 자리를 바꾼 거지. A, B였던 게 B, A가 됐잖아요. 밑이랑 진수가 서로 자리를 바꾸면 뭐 한 거랑 똑같다? 역수를 취한 거와 똑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밑과 진수가 자리가 바뀌면 역수 취한 거와 똑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역수라는 건 무슨 얘기야? 둘이 곱하면 1이다 그 소리가 되겠죠.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 얘네 둘은 곱하면 1이 될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둘이 서로 역수 관계에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건 누가 있냐면 이게 실제로 이제 요거 할 때 많이 쓰게 되는데 아이고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예요. 드디어 곱이 나왔어요. 앞에서 우리 로그끼리 덧셈 뺄셈 이야기는 했는데 이제 곱셈 나오거든요. 참고로 곱셈은 밑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이거 각자를 다 밑변환을 해볼 거예요. D로 A, B, C, D D로 밑변환을 해보면 앞에 있는 숫자는 로그 D, 로그 D의 A분의 로그 D의 B 이렇게 생겼겠죠. 얘도 로그 D의 B, 로그 D의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일부러 다 밑이 D인 녀석으로 밑변환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 여기에 있는 분자와 여기에 있는 분모가 둘이 같은 숫자죠. 로그 D의 B. 뭐 하면 돼? 약분 하면 되지 이렇게. 누가 남아요? 로그 D의 A 분의 로그 D의 C가 남아요. 약분 됐으니까. 근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얘도 밑이 D고 얘도 밑이 D잖아. 그럼 이거 두 개 다시 하나를 합칠 수 있겠죠. 이 밑변환을 거꾸로 가자는 거야. 분모 분자의 밑이 똑같으니까 얘네 둘이 합쳐서 분모에 있는 게 밑으로 가고 분자에 있는 게 진수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은 누가 되는 거야? 로그 A의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다라는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저것도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처럼 보이냐면 약분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약분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약분되는 거야? 진수 하나랑 밑 하나랑 약분이 돼서 남는 거 로그 A의 C가 남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약분되는 게 맞다고. 그지? 밑변환을 하고 나면 얘가 분모 분자의 역할들을 할 거기 때문에 하나씩 날아가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뭐 얘도 아까 앞에서 했던 거 서로 역수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로그 A의 B에 요 진수 B 하나랑 밑 B 하나가 약분이 되면 로그 A의 A가 남아요. 로그 A의 A니까 1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로그끼리의 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이 같은 게 아니고 진수 하나랑 밑 하나가 서로 약분이 돼서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일단 계속 이어서 그 다음에 또 밑변환 봐야 될 거 하나 뭐냐면 이번엔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이에요. 밑에도 지수가 있는 경우야. 진수의 지수가 있는 경우는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여기 앞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그럼 요 밑에 들어있는 지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인데 얘도 밑변환이라는 걸 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로그 C의 A의 M제곱. 이 A의 M제곱 전체가 밑이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분모에 들어가고요. 로그 C의 B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각자 분모 분자 각자가 분모부터 볼까요? A의 M제곱이 진수니까 진수에 들어있는 지수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M 곱하기 로그 C의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분자도 마찬가지 N 곱하기 로그 C의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보면
이 m하고 n은 그냥 숫자잖아. 따로 뜯어도 되죠. 즉 뭐가 된다? m분의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건 어때요? 로그 c의 a, 로그 c의 b. c 둘이 똑같잖아요. 밑이 하나로 합치면 되죠. a가 밑이 되고 b가 진수가 되겠죠. 로그 a의 b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진수에 들어있는 지수가 앞으로 가는 건 아까 알았는데 밑에 들어있는 지수 얘는 어쩔 거라고 앞으로 나가긴 나가는데 분모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라는 거야. 그죠? 밑에 들어있는 녀석은 분모로 진수에 들어있는 지수는 분자로 가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더 보면 이렇게 해도 돼요. 로그 A의 MP, B의 NP. 지수가 약간 복잡하게 생겼는데 뭘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얘도 다 같은 숫자예요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밑과 진수에 들어있는 지수 잘 들어. 멍 때리지 마. 지겨운 거 알아요. 근데 지금 멍 때리면 다시 돌려봐야 돼. 다시 돌려보다 보면 또 중간 어딘가에서 멍 때리게 되거든. 정신 차려. 지수 밑과 진수의 지수들끼리 약분이 되더라 그 얘기야. 왜냐면 MP가 분모로 가고 NP는 분자로 가니까 P하고 P가 약분이 딱 돼서 MN만 남을 거거든. 이런 모양새가 될 거라고. 결국 이거나 둘이 같은 숫자다 그 얘기예요. 어차피 P가 약분이 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숫자 얘기하는 거야. 로그 2의 3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 로그 2의 3은 누구랑 같은 거다? 로그 4의 9하고 같은 거다. 이거 2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라서 어차피 같다고요. 당연히 로그 루트 2분의 루트 3 이것도 같은 숫자예요. 되게 좀 보기 싫게 생겼지만 이게 다 같은 녀석들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밑변환을 하실 때 밑을 2로 통일하고 싶어. 그럼 요거 2분의 1제곱을 해야 2가 되잖아요. 요것도 2분의 1제곱을 해서 이렇게 만든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뒤에 있다가 산수할 때 보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 가서 다시 또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건 누가 있냐면 이거 이제 지수에 실제로 로그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한번 보자는 거야. 원래 로그는 지수에 있는 숫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로그를 실제로 지수에다 얹어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A에 로그 B에 C 이렇게 생긴 숫자를 말해요.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근데 얘도 결론을 기억하자면 여기 A 지금 구조가 이렇게 생긴 숫자야. 얘가 전체의 밑이고요. 이게 전체의 지수야. 근데 그 지수에 얘가 밑이고 얘는 진수인 거지. 그지? 근데 얘가 A랑 C랑 서로 자리를 바꿔요. C의 로그 B의 A. 둘이 같은 숫자예요. 둘이 같은 숫자예요. 둘이 왜 같아지는지를 보자면 이런 건데 요거 밑이 B인 로그를 취할 거예요. 이제 로그를 씌우는 걸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로그 B의 진수 자체가 A의 로그 B의 C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복잡하죠? 잘 봐야 돼. 이 로그는 얘가 밑이고 이만큼이 진수야. 그 진수에 들어있는 지수가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진수에 들어있는 지수는 앞으로 나온다며. 진수에 들어있는 지수는 앞으로 나온다며. 그럼 이 앞으로 빼내자는 이야기야. 그럼 로그 B의 C를 앞으로 뽑아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B의 A. 되죠? 이 상태에서 얘네들은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어요. 아무튼 이 숫자랑 이 숫자의 곱이 되는데 곱셈이니까 둘이 자리 바꿀 거야. 교환법칙 성립하잖아요. 로그 B의 A 곱하기 로그 B의 C라고 볼 거라는 거야. 그러고 와서 뭐 할 거냐면 어쨌든 얘도 숫자니까 이걸 다시
요 C 위에다 얹을 거예요. 여기 지수에다가. 거꾸로 가겠다는 거야. 여기 앞에 붙어 있는 K를 X 위에 얹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로그 B의 C 위에 지수로 로그 B의 A란 녀석이 들어가게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요놈이랑 같은 숫자라며. 계속 등호잖아요. 근데 밑이 둘 다 B하고 B거든요. 그럼 진수만 보면 되죠. 이거하고 이거예요. 얘네 둘이 같은 숫자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증명은 이렇게 했는데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모양을 기억해야 돼요. A랑 C가 서로 자리를 바꿔도 그 값이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거고, 자리가 없어서 좀 지울게요. 칠판이 왜 이러지? 지저분해도 이해를 좀 하세요. 분필을 바꿔가지고. 실제로 많이 쓰게 되는 것 중에 또 하나 누구냐면 A에 로그 A에 B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얘도 지금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 이 위에 있는 식에 따르자면 요 A랑 여기 B가 자리를 바꾸죠. 지금 요 밑이 똑같이 A예요. 그래서 이게 자리를 바꾸면 B에 로그 A의 A 이렇게 생겼고 로그 A의 A가 얼마냐면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구나 라는 거거든요. 요 녀석의 약간 특수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요 녀석은 그냥 로그의 정의이기도 해요. 바로 아까 맨 처음에 썼던 거 AX제곱이 B야 에서 이 X를 뭐라고 할 거다? 로그 A의 B라고 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얘를 지수에 올리라는 이야기 아니야. 그지? X가 로그 A의 B라며. 그리고 X에다가 로그 A의 B를 올리면 되잖아요. A에다가 로그 A의 B 하면 누가 된다고요? B가 된다고. 이거 당연한 거예요. A를 몇 번 곱하면 B가 될까? 근데 A를 실제로 그만큼 곱한 거잖아. 그 B가 돼야죠. 딴 게 될 수가 있나. 그지? 그래서 얘는 그냥 로그의 정의 가지고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칠판에 되게 많이 써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여러분 로그 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공식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2단원에 나와 있는 정석의 내용은 사실은 다 증명이어가지고 밑줄을 긋자면 너무 많이 긋게 되고 안 긋자면 그을 게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고 다시 정석으로 가서 어디 써 있는지 증명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으로 가서요. 밑줄 그어야 될 때를 좀 보도록 하죠. 2단은 로그고요.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챕터 나와 있죠. 로그의 정의 당연히 중요한데 뭐 내용 많이 써 있습니다만 이건 중요해서라기보다 다음에 여러분 혼자서 공부하실 때 이 부분 밑줄 그어서 보라는 의미에서 여기다 밑줄 긋자고요. 2의 x제곱은 3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로는 나타낼 수가 없더라. 그래서 기호 로그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한다. 약속은 우리가 한 건 아닌데 약속했으니까 지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로그의 탄생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첫 페이지에서 여러분 밑줄 그으셔야 될 내용이고 두 번째 페이지 가서 보시면 제일 위에 기본 정석 나와 있죠. 요 박스 안에서 중요한 거 누구다? 뭐 여기다 밑줄 그으셔도 되지만 이거 보면 되죠.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면서 B가 0보다 크다. 요 녀석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밑줄 그으시면 되죠. 요건 이제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면 되죠. 요거는 A를 밑이라고 부르고 B를 진수라고 부른다. 이 정도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밑에 보시면 왜 그런지가 써 있어요. 어드바이스에 보시면 x가 실수이면 a의 x제곱은 0일 때만 생각하므로. 그죠?
지수가 실수란 이야기야. 아까 이야기했죠. 지수에다 실수 전체 넣으려면 밑이 0보다 클 때만 생각하자라고 우리 지수 법칙 하면서 이야기했었고요. 밑에 가서 보시면 또 1의 x제곱은 1을 만족시키는 실수 x는 무수히 많다. 그죠? 즉 값을 정할 수 없다. x의 크기를 특정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고요. 더 밑에 둘째라고 쓰여 있죠. x가 실수일 때 3x제곱이 0보다 크므로 지금 여기서는 3의 x제곱이라고 특정했지만 3의 x제곱이 아니라 ax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ax제곱 자체가 0보다 커요. 즉 b가 0보다 크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정의에 써 있는 이 세 가지 단서가 달리게 된다. 그런 이야기고 정석에서는 따로 문제를 내진 않고 밑에 보기에 나와 있어요. 보기 문제 잠깐 그 페이지 제일 밑에 보기 문제 보러 가보시면 왜 이래? 아하. 다음의 값이 정의되기 위한 x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면 어때요? 이건 밑은 3이라고 정해져 있고 진수만 보면 되죠. 진수가 누구야? x-2의 제곱. 이 녀석이 어찌해야 된다고요? 0보다 커야 된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x가 2만 아니면 되죠. 2보다 크든지 2보다 작든지. 이런 애도 마찬가지. 이런 게 좀 헷갈리거든요. 밑에 x 더하기 2가 들어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밑인 x 더하기 2 0보다 커야 돼. 또 뭐예요? x 더하기 2가 1이어도 안 돼요. 진수 0보다 커야 되는데 진수는 3이라고 결정났으니까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되거든요. 이걸 책에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둘 다 틀린 건 아닌데 이상하게 책이 이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마지막 얘도 감이 오죠? 0보다 크고 1은 아니야. 얘는 0보다 커야 돼요. 2차 부등식 푸셔야 됩니다. 그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RPM 보시면 유형으로 아예 나온다고 했어요. 연습을 꼭 하셔야 할 겁니다. 기본 문제 넘어가서 볼 텐데 기본 문제 1번부터요. 이거는 제가 말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따로 따서 문제를 풀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애들은 아니어서 로그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또 씁니다. ax제곱이 b예요. x를 로그 a의 b다 그랬죠.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밑에서 출발한다고요. a의 x제곱이 b다. 이렇게 지수로 바꿔 쓰고 나면 대충 눈에 보여요. 그죠? 그래서 로그라고 되어 있는데 x의 값 찾으래요. 8의 x제곱이 4분의 1이란 이야기예요. 8의 x제곱이 4분의 1이야. 어쩌죠? 이거 다 밑을 2로 바꾸시면 돼요. 8은 2의 세제곱이죠. 2의 3x죠.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되죠? x가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네. 아이, 나머지 다 마찬가지니까 해보세요. 넘어가랍니다. 배고파서. 다음에 가서 보시면 이제 로그의 성질 나오는데 요 성질에 보시면 뭐 박스 여러 개 있거든요. 기본 정석 박스가 2개 정도 있고 뒤에 가서 보면 뭐 식도 있는데 됐고 증명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 아까 실판에 제가 다 썼던 거랑 똑같죠. 거기에 정석이 시키잖아. 유도하는 과정도 익혀두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되고요. 손으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은 말고 당장은 받아들이세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A가 미시기 때문에 0보다 크고 1은 아니에요. 그리고 X, Y가 다 진수에 들어있죠. 그래서 0보다 크다는 거 단서로 달려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밑줄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뒤에 가서 보면 밑변환 공식. 얘도 여기 밑변환 공식에 증명 나와 있어요. 밑의 변환 공식 보시면 이렇게 기억하는 거라고요.
밑쪽 것만 만족하는 녀석이면 누가 와도 상관없어요. 밑에 있던 녀석이 분모로 진수에 있던 녀석이 분자로 들어가게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파생된 공식들 아까 몇 개 써드렸잖아요.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하세요. 책에 보면 없으니까 이게 좀 흩어져 있거든요. 여기저기. 아예 그냥 정리를 해서 이 페이지에다 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25페이지 있죠? 이 25페이지 위에 여기 공간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요 밑변환 때문에 생기는 거 첫 번째 요거는 여기 써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는 로그 A의 C다. 요거 아까 써드렸던 거고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 얘는 M분의 N의 로그 A의 B다. 요것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 뒤에 가면 나오긴 해요. 뭐 28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요 뒤에 있는 이런 공식들은 써 있긴 하거든요. 정석이라고 해서. 근데 좀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우리 아무래도 좀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위에다가 이어가지고 똑같이 아니 뭐 여기다 3번, 4번 이렇게 써도 될 것 같다. 아무튼 요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써두세요. 저거 두 개 더. 내가 이제 여러분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로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딱 요 페이지만 펼쳐보면 되잖아. 25페이지 딱 펼쳐서 이거 써있으면 영상 본 거고 아니면 안 본 거고 확인한다 내가. 와서 보면 다음 기본